네, 안녕하세요. 와주스케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단타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해볼게요.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짧다라고 해서 내용이 빈약한 게 아니라 엄청난 핵심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또 깨달음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주식이 복잡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저처럼 좀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상한가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상한가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주식은 상한가가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갈 때 어디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지냐? 상한가 가기 전입니다. 자,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주가가 세게 튀어오른 건데, 이제 2차 VI 걸리고 또 바로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어버린 경우인데, 자, 결국 그냥 보시면 상한가 직전에 매물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때 매수를 하냐? 이 중간에 이때 매수 못해요. 상한가 되기 직전에 매수합니다. 상한가 되기 직전에. 그래서 상한가 되기 직전에 매수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하건 다음날 이제 상한가니까 다음날도 매수세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상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한가가 닫히기 전에는 거래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력으로 이제 관점을 바꿔서 보자면,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한가를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한가를 만드는데 목적은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그건 빼고, 상한가 이 매물, 사람들의 들어온 이 매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를 올라탔던 이 사람들의 매물이 다음날 언제 가장 주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다음날 언제 매수 매도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장초입니다. 장초. 자, 이해되세요? 상한가를 이렇게 많은 매물이 들어왔는데 이 많은 매물을 투자한 그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바로 장초라는 거예요. 장초반. 그럼 이 장초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장초반 같은 경우는 이 전날에 상한가를 샀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타이밍이 발생을 합니다. 매도하는 시점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전날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사람들은 상한가 다음날 파는 게 목적이에요. 보유할 생각 별로 없어요.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수많은 매물대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공포가 있어요. 근데 상한가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전날 상한가니까 호재구나 하면서 무조건 사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전날 상한가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와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사실 끝이에요. 실망 매물이 나와야 돼요. 자, 얘는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고 급하게 올라서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실망 매물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한가 쳤죠? 이 매물들의 실망 매물이라는 건 갭을 띄우면, 이제 갭을 띄우고 수익을 청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게 되면 떨어지게 돼요. 이제.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 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이제 바꿔서,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의도할 수 있겠죠. 왜? 얘네 물량을 이제 던지게 해줘야 되니까. 그럼 세력이 일부러 갭을 띄워서 얘네를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갭 띄운 다음에 받아주지 않고 바로 음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음봉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 상한가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다음날 오전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과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한가다, 갭상승 5%를 해요. 갭상승하니까 호재겠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고 세력들도 안 받아줘요. 왜? 보내버려야 되니까. 나가버려야 되니까. 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나가게 될 경우 여기서 여러분 시초가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의 어떤 포지션이 생깁니다. 언제 매물이 그럼 악성 매물이 정말 많이 생길까요? 그건 이제 상한가 시초가에 이제 악성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 즉 전날 샀던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또 이 호재를 봐서 오늘 이제 상한가 다음날 초반에 장 초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매물들을 정리를 해야만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세력들이 쓰는 전략이 뭐가 있죠? 급락, 보합 등이 있습니다. 급락, 보합. 그럼 급락하고 보합 다음에 뭐가 나오면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급락하고 보합 다음에 거래가 붙으면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왜? 이 희망도 없고 이 실망만 준 이 상한가 다음날 이 주식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수급을 넣고 사겠어요. 그쵸? 네,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아,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서서히 답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구간만 통과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 구간을 통과해서 수급 들어오고 매수세 뚫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매수 타이밍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끝인데요. 이게 실전 투자에 입각한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 나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긴 하지만 매매라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 말고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상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또 세력들의 수급을 그 투자자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세력들의 수급을 같이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이 열리게 되고 조금 더 내가 명확한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